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결심 공판, 즉 검찰 구형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던, 하명 수사를 했던 황운하 현 국회의원 등 15명의 문재인 정권 고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1심이 끝나는데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송철호는 울산시장 4년 해먹고, 황운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4년 다 채울 겁니다. 이게 바로 재판지연은 그 자체가 불이다, 재판지연이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지연의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일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게 바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재판이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감동시키려는 재판을 한 거죠. 이 김명수가 이제 오는 24일에 퇴임을 합니다. 퇴임한 이후에 김명수가 대한민국과 성실한 국민들과 법 지키는 국민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 김명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이런 문제의식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글이 너무나 잘 쓰여졌고, 이거는 김명수 6년을 딱 요약한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런 글은 프린트 해가지고 나누어서 서로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한 글 또 하나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칼럼이었습니다. 송평인 칼럼. 홍범도가 본 홍범도. 지금 민주당 세력이 키우고 있는 홍범도가 골수 공산주의자였고 그의 조국은 소련이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 글도 가지고 다니면 그게 바로 무기가 됩니다. 그런 글을 프린트 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것은 비수를 품고 다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조선일보 지난 9월 2일자 사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 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 법, 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났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이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 정권 편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어떤 판사는 정권 편을 든다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사람보다 적게 선고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포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 탓이다. 김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쇼를 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 원을 자신의 공간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간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하여 좌지우려한 것이 문 정권의 의도였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단 양심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수 6년 동안 한 짓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부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어디 서초동 출장소처럼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이 김명수, 이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은 이재명에게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도록 길을 열어서 한국의 정치판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징용공 배상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국내법에도 국제법에도 그리고 한일 협정에도 위반되는 엉터리 판결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망치고 했던 이 2건만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은 여러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는 이런 재판이, 특히 징용공 재판이 명백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위반한 이 재판이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 이 재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한 자입니다. 이런 김명수와 우리가 같은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앞으로 참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